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강찬호입니다. 오늘 정말 존경하는 대선배이신 신용석 회장님하고 조갑재 선배님, 그리고 여기 또 자리에도 정말 언론계나 외교계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왜 제가 이런 중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맡겼는지 저는 지금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앞에 두 선배님들께서 이제 로버트슨의 전반적인 어떤 인간됨이라든가 의의라든가 다 말씀하셔서 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미동맹 결성에 이제 이분이 어떻게 기여했는가 구체적인 내용 뭐 이런 거를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슨이 한미동맹에 기여한 것은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하고 무려 12번을 그러니까 1953년 6월 25일 그러니까 한국전쟁 발발 딱 3주년 되는 날에 서울에 와가지고 7월 12일 날 돌아가기까지 무려 12번을 거의 매일 경무대로 들어가서 거의 2시간 넘게 이승만 대통령하고 담판을 해가지고 이제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외교사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 나라 대통령하고 다른 나라 이제 차관복급 특사가 12번을 만나가지고 치열한 논쟁 끝에 두 나라의 앞으로의 안보와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동맹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례가 있을까?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12번이나 도대체 담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정말 한미동맹을 만들겠다는 초인 같은 의지가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로버트슨이라는 굉장히 한국을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지키려는 그런 균형을 추구한 어떤 굉장히 사려 깊은 외교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로버트슨이 6월 20, 앞에 알바이드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 제거 작전 좌절시킨 것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로버트슨이 어떤 과제가 주어졌냐면, 그러면 네가 이승만 제거 대신 이승만을 설득해서 미국이 제일 원하는 휴전을 한국 측 동의를 얻어내라. 이거가 이제 핵심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 로버트슨이 온 건데, 로버트슨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그것은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부차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좀 휴전협정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부분에 너무 이제 완고한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슨이 보니까 가장 이제 효과적인 대응을 한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배려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 만나러 갔더니 그때 이제 같이 간 게 브릭스 주한 미 대사하고 클라크 유엔 사령관인데 나중에 회고를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폼페이 베스비우스 화상 같은 분노를 터뜨렸다고 했어요. 그동안 계속 휴전하라고 압박하고 자기 말 안 듣는 이 미국 대사나 유엔군 사령관한테 분노가 쌓일 대로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슨은 이 대사하고 사령관한테 미안한데 내일부터는 내가 독대를 할 테니까 두 분은 좀 기다리고는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심기 안 건드리려고 아주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되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로버트슨을 만나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만나는데 거의 한 1시간 반 이상을 미국 욕을 해요. 그동안 어떻게 미국이 나를 대했고, 지금 말도 안 되고, 나는 우리는 반드시 백두산 가서 혜택 꽂아야 되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고를 보니까 7 내지 8일, 거의 한 7, 8차 회담까지 계속 들어주기만 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일주일쯤 되니까 이 노인께서 더 이상 할 말이 떨어졌는지, 그때부터는 내가 말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경청의 외교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두 가지, 자기가 독대를 해주고, 또 이승만 말 먼저 들어주고, 나중에 로버트슨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났나 했더니 이해가 되더라. 왜냐면 그동안 미국 쪽 이 외교 파트너들이 이승만 대통령 말을 다 무시하고 미국 쪽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말을 안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쌓일 대로 쌓여서 있는데 자기가 들어주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자기를 이제 신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쪽 잘못도 있다. 또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슨이 67년도에 이 이승만 대통령과의 담판을 미국 언론인 에드윈이라는 사람하고 컬럼비아대 이제 프로그램으로 회고를 하는데 거기에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그때 이승만하고 담판하면서 그분한테 매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기간 나랑 담판했지만 지루함이 안 느껴졌다. 왜? 그 사람이 화를 안 내고 얘기할 때는 정말 매혹적이고 완벽한 성품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동양과 서양을 함께 오른 고전학자고 동서양 고전을 다 폭넓고 깊게 읽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화술에 매력적이고 또 낚시의 대가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기를 잘하는데 이게 고기를 잡는 게 아니다.
그 낚싯대 들이우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휴식을 취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위대한 철학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완고하고 반항적이고 의연하고 그래서 그 북한의 침략에 치를 떨면서 이제 마치 처칠처럼 그 영국의 처칠이 피웠던 건 눈물을 이제 맺히면서 그 국민을 한 마음으로 모았듯이 그 이승만 대통령도 불리한 조건에서 국민들에게 함께 싸울 것을 설득해서 처칠식으로 처칠이 영국을 구했듯이 대한민국을 이승만이 구했다. 그거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날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67년에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에서 로버트스는 거의 8차까지는 얘기를 들어준 거고요. 12차 회담 중에 이제 9차 회담에서 제일 핵심 정기가 마련되는데 이건 좀 외교 사적인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입장은 그때 어디까지 갔냐면요. 휴전 안 된다. 다만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해주고 그다음에 미국 상원에서 비준을 해줘야 된다. 뭐 너는 대통령이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고 있고 상원에서 비준해주면 휴전 응하겠다. 요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하고 이제 뭐 북한 중공이 같이 이제 정치회담, 휴전 관련한 정치회담을 90일간 하는 동안 전투를 중지하는데 걔네들 보나마나 90일 동안 시간만 끌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 바로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전투를 재개하자 이랬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그 로버트슨이 전투 재개 못한다. 그 정치회담 끝나면은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주지만 이제 더 이상 전투는 못한다 하고 두 번째 조약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지금 미국 상원이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못한다. 그건 보장은 못하지만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대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9차 담판에서 어떤 정기가 마련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만 이승만 대통령이 전투 재개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90일 지나서 정치회담 실패하면 한국군 혼자서 할 테니까 미국은 물질적 지원을 해라.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한다 이제 하면서 대신에 앞으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 미국, 일본 상호 방위 조약처럼 미군이 한국 내와 주변에 주둔할 수 있게 하겠다. 요걸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더 물러나게 됩니다. 더 물러나게 돼서 마침내 그 11차 때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사실상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상원이 비준한 다음에 휴전에 응하겠다가 아니고 하여간 니네가 비준한다는 보장을 우리가 믿고 상호 방위 조약 그 체결을 비준한다는 믿고 그럼 휴전 협정을 응해주겠다. 그 대신에 휴전하는 대로 비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투 재개하는 것도 포기를 하고 또 휴전 방해하겠다 이런 것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런 부분들을 로버트슨이 굉장히 강력하게 워싱턴에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우리 쪽 입장 굉장히 많이 들어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쯤에서 이제 조약을 맺자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덜레스 장관이 보고서 이건 상당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회담이 끝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진짜인데 그 회담과 관계없이 밀봉한 비밀 편지 2개를 로버트슨 주머니에 꽂아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한테 졌다. 내가 당신한테 졌는데 이 편지 2개 이거 덜레스 장관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줘라. 근데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알면 안 되니까 절대 비밀로 하고 언론에 알리지 말고 나중에 다 일 끝나고 공개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미국 입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휴전협정 망치지 않고 준수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전제가 뭐냐면 지금 로버트슨을 믿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 한다는 거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슨이 요거를 아주 싹 주머니에 이제 넣고 이렇게 좀 미국으로 가는데 그동안 그 사이에 막 각종 이제 썰이 난무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이승만 대통령이 끝내 휴전협정에 응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그냥 혼자서 계속 한국군 갖고 북한하고 싸울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납니다. 이 로버트슨이 이제 그거 갖고선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못하고 미칠 지경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비밀 밀서인데 이것을 이제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그렇게 해서 덜레스하고 아이젠하워한테 갖다 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덜레스하고 아이젠하워가 야 이거 드디어 이승만이 확실하게 그 휴전협정 한다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래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도 나름 합리적으로 그중 미치광이 전략술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미치광이처럼 보이면서도 하나하나씩 이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향해서
나머지들은 떼내 가면서 로버트슨에게 접근했고 로버트슨도 그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이렇게 서로가 하는 굉장히 보기 드문 아주 뭐랄까 길지만 멋진 그런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재밌다기보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워낙 오래 가니까는 미국에서 들어오라고 많이 그럽니다. 근데 로버트슨이 그때마다 이 사람 미치광이 같지만 사실 합리적인 협상가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보내면서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서가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머피 미 유엔군의 이제 고문으로 있는 머피 대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승만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휴전 협정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망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미치광이고 이거 교체해야 된다. 이제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국무부 쪽에 보고서를 합니다. 근데 이 로버트슨이 이걸 보고 바로 반박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아이젠하워하고 댈러스 장관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유의한 친구라고 지금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건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둘째로 미국 역사를 철두철미 잘한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에 최대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해 줘야 된다. 오랫동안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 한국인들은 이번에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 안 해주면 또다시 공산주의자들이 먹잇감이 될 거를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방위 조약 안 받는 그게 없다면 그냥 우리가 죽든 살든 그냥 우리는 죽어라고 전쟁하는 지금이 낫다. 이게 지금 한국과 이승만의 생각이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제 상호방위 조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결론은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은 미치광이가 아니고 합리적인 협상가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국무부에서 그렇다면 더 하고 와라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사람의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논쟁 이 협상 과정을 적은 남시욱 선배님의 정말 저작이 굉장한 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정말 단판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실하게 다 추적을 하셔서 굉장히 깊이 기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남시욱 선배님 이 삼미동맹사 연구에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이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 하필 그 시대에 있어갖고 이승만 대통령과 이렇게 멋진 동맹을 만들어낸 것이 정말 굉장한 어떤 의미에서는 신의 가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